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입니다. 자, 금호타이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 종목 보신 분들 솔직히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회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참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타이어가 많이 팔려서 오른 거 아닙니다. 실적이 갑자기 폭발해서 오른 것도 아닙니다. 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때문입니다. 금호타이어가 반도체 신단 뉴스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게 저는 첫 번째로 이상한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어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입니다. 보통 상한가 다음 날이면 흐름이 둘 중 하나로 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가 진짜 강하면 바로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가거나 하루짜리 테마였으면 이거 거래 대금이 빠르게 식고 주가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금호타이어 오늘 거래 대금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진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그런데 주가는 사실 좀 시원하게 앞으로 가진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이 생깁니다. 야, 이 돈은 대체 뭘까요? 끝나는 종목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돈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금호타이어를 다시 가격 위에 올려놓기 위해 들어온 돈일까요? 저는 오늘 금호타이어에서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어제 상한가 갖고 오늘 밀렸네요. 자, 이렇게 볼 종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종목은 시장이 딱 하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가치의 재평가. 이 재료, 기사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재료를 하루짜리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가격에 반영해서 올릴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차트 숫자만 봐서 안 나옵니다. 이 돈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봐야 답이 나옵니다. 제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주가보다 주주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는 사실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기대와 불안이 돈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호타이어를 바라보는 최근 진입자와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들의 마음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상한가를 보고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부터 하셨을 겁니다. 금호타이어가 왜 갑자기 가지? 타이어 회사가 반도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그냥 억지 테마 아니야? 세력이 만든 억지 테마. 처음에는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한가를 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이거 의심에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시장이 이거 진짜 재료로 보는구나. 이거 부지 가치 재평가면 하루짜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광주 공장 이전이랑 매각 문제까지 연결되면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 자, 여기서부터 손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안 사려고 했는데 상한가를 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너무 의심해서 못 들어갔구나. 이거 내일도 가면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거래대금 붙었는데 여기서 끝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순간이 주식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종목이 자, 시장 돈으로 그냥 확 증명해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의심합니다. 야, 이거 내가 틀렸나? 시장에 맞는 건가? 지금이라도 꼭 따라가야 하나? 자, 그래서 어제 상한가 근처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위로 튀는 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금호타이어가 시원하게 올라가기라도 했다면 좀 마음이 편하셨을 겁니다. 역시 제로 살아있네. 자, 이거 그냥 하루짜리는 아니네. 거래대금 붙은 종목은 완전 다르구나. 자,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차트는 그렇게 쉽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위로 갔다가 분봉 보시면 정확히 아시겠지만 이것만 봐도 압니다. 위로 갔다 밀린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사람 마음은 좀 바로 흔들립니다. 아, 내가 늦게 들어갔나? 상한가 다음날 따라붙은 게 실수였나? 이거 위에서 물량 넘긴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좀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들어가신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 내 판단이 무서워집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자마자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무서워진 겁니다. 아, 또 내가 꼭대기에서 산 건가? 내가 들어오니까 끝난 건가? 이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도 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 안 들고 있어도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어제 상한가 갔을 때 후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 저걸 내가 왜 못 봤지? 뉴스만 봤다면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래대금 붙는 걸 놓쳐버렸네.
자, 오늘 밀릴 때는 잠깐 안도하신 분도 사실 좀 있을 겁니다. 역시 안 사길 잘했다. 상한가 다음날 추격은 위험한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6,000원 가까이에서 계속 버팁니다. 사실. 자, 그러면 다시 조급해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무너지네. 이러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 어떡하지? 또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미진입자들의 마음입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불안하고 못 들어간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이 지금 차트에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최근 진입자, 최근 진입자는 조금만 밀려도 팔고 싶습니다. 자, 미진입자는 조금만 버텨도 사고 싶습니다. 위에서는 분명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아래에서는 다시 노리는 대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호타이어가 시원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흐름을 좀 이렇게 봅니다. 이건 단순히 음봉이냐 양봉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감과 불안이 6천원 근처에서 싸우고 있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 하나입니다. 이 싸움에서 돈이 아직 남아 있느냐? 정말 하루짜리 테마였다면 상한가 다음날 거래대금이 빠르게 죽고 주가도 힘없이 밀렸을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그런데 오늘 금호타이어는 사실 거래대금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좋은 뜻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커졌다는 거 누군가는 많이 사고 누군가 또 많이 팔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위에서 밀린 것도 사실입니다. 윗꼬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 기관과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도 조금 나중에 좀 보겠지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흐름을 지금 끝났다라고 단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한 번 더 묻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이 재료 더 갈 수 있는 재료 진짜야? 광주 공장 부지 가치 재평가를 시장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상한가 하루로 끝낼 거야? 자, 이 질문이 사실 지금 차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답은 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금호타이어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6천원을 지키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살아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6천원 지키면서 거래대금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시장이 이 재료를 한 번 더 위로 시험할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반대로 6천원 깨고 그냥 거래대금 빠르게 죽는다면 자 그때는 어제 상한가 물량과 오늘 고점 물량이 부담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욕심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호타이어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돈들이 아직 남아 있느냐 이걸 꼭 봐야 합니다. 돈이 남아 있으면 시장은 분명 한 번 더 시도를 할 겁니다. 돈이 빠졌다면 재료가 좋아도 주가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이번 재료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겁니다. 금호 타이어가 오른 이유 타이어 본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확정.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부지. 이게 시장에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동안 금호 타이어는 광주 공장 이전 문제, 부지 매각 문제나 고도 제한 문제, 그리고 개발 가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막혀 있던 거가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산다한 이슈가 좀 붙으면서 시장이 이 오래 묶여있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급등은 사실 타이어가 잘 팔려서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묶여있던 땅의 가치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 이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조금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거 재료만 보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차트는 지금 현재 밀려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살아있고 그런데 수급은 좀 차익 실현도 안 나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감정으로 들어왔다더라도 기준 없이 버티면 불안해지고 기준 없이 못 들어가면 조급함 때문에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금호 타이어가 왜 오른 건지 그리고 이 재료가 왜 단순 타이어 이슈가 아닌지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왜 중요한지 그거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이 금호타이어 올라간 상태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금 상한가 자체보다 상한가 다음날 들어온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돈이 살아있으면 저는 한 번 더 위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6천원 깨지고 거래대금이 죽으면 그때는 저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생각 바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금호 타이어 조금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제 들어온 돈이 사실 오늘도 살아 있느냐?
먼저 일봉부터 보면은요. 자, 어제 상한가 나온 거 보입니다.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한가 자체보다 거래 대금이 사실 확 붙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사실 시장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 받던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막 계속 떨어지던 종목이었는데 반도체 산단 요소가 다 오면서 갑자기 거래 대금이 확 터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분명 고점에서 밀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다음날 고점에서 밀렸다는 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바로 나쁘게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커졌습니다. 2배가량 커졌죠. 지금이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2배가량 커졌습니다. 자, 이 말은 오늘 누군가는 분명 팔았지만 그 물량을 계속 받아주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루짜리 테마였다면 거래대금이 그냥 줄어버리고 주가도 힘없이 빠지는 그림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는 6천원대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준 좀 어렵게 빼지 않겠습니다. 자, 6천원입니다. 6천원 딱 잡으시면 됩니다. 6천원 지키면 아직 시장이 이 재료를 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6천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어제 상한가 물량과 오늘 고점 물량이 부담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30분 봉도 한번 확인해 보면 30분 봉에 어제 오후부터 사실 오후부터 돈이 그냥 확 들어와 있고 오늘은 위로 한 번 더 갔다가 밀린 흐름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시면은 완전히 무너진 흐름은 아닙니다. 위에서는 팔고 있고 아래에서는 받고 있는 이런 꼬리가 긴 형식들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 타이어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끝났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싸우고 있는 겁니다. 6천원 근처에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어제는 사실 기간이 꽤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상한가는 간 편입니다. 그런 왜 그랬냐고 생각한다면 개인과 외국인이 그 물량을 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좋게 포장하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걸 좀 좋게 포장하려고 했는데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제가. 오늘도 근데 다만 오늘도 거래 대금이 크게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 하나만 보고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자 거래 대금과 6천원 지지를 꼭 같이 봐야겠습니다. 금호타이어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6천원 지키고 있고 거래 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한 번 더 위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천원을 깨고 거래 대금이 죽어버린다면 단기 급등 물량 부담이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은 감정으로 버티기보다는 6천원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고 아직 못 들어간 분들 무적정 추격보다는 6천원 지지 후에 6천원 지지하시는 거 보시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금호 타이어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저는 이 종목을 좀 이렇게 봅니다. 하루짜리 상한가로 끝났다기보다는 이거 시장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이거는 무조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6천원 여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은 6천원 위를 더 넘볼 수 있다. 현재 금호 타이어가 이번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이거 타이어 회사가 좋아졌네 이게 아닙니다. 시장이 본 건 광주 공장 부지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확정이 되면서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동안 이전 문제, 매각 문제, 그리고 개발 가치 문제로 묶여있던 땅이 반도체 산단 이슈로 좀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 땅의 가치가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번 급등의 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재료를 완전히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짜리 테마였다면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 거래대금이 사실 확 죽었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대금이 더 커진 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사실 위에서 밀렸지만 돈은 빠르게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과열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아직 한 번 더 시험할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내일 혹은 다음 거래일에 6천원 위에서 다시 거래 대금이 붙는다고 한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아, 아직 이저래요? 끝나지가 않았네.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무조건 겁먹고 던질 자리라기보다는 자, 조금 더 위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 자, 지금 무작정 추격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6천원 지키고 다시 거래 대금이 붙은 다음에 추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6천원을 깨고 그냥 내려가는데 거래 대금까지 식어버린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이야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제 상한가 물량이나 오늘 고점 물량, 지금 고점 물량,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부담이 엄청 될 겁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희망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는 지금 답이 사실 하나입니다. 6천원 위에서 돈이 붙으면 다시 한번 시도, 그리고 6천원 깨고 돈이 죽어버리면 단기 부담. 자,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말로는 쉽지만 장중에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는 사람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아 이거 역시 살아있네 하면서 따라가고 싶고, 조금만 밀리면 아예 끝났나 하면서 그냥 던지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수익이 크게 쌓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사이에 안 가다가 갑자기 잠깐 일하는 사이에 거래대금 붙고 그냥 다시 올라가 버린다면 그건 완전 놓친 겁니다. 그때부터는 조급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들이 나옵니다. 올라갈 때는 사실 늦게 따라붙고, 밀릴 때는 겁나서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올라갈 때 또 후회합니다. 이게 급등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 패턴입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지금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장준 기준을 좀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 안내하면 꼭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호타이어가 다음 거래일에 6천원 지키면서 거래 대금이 다시 붙는지 아니면 6천원을 깨고 힘이 빠지는지, 자, 이 기준 영상만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긴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 되면 나온 이미 장중 흐름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급등주들 한 번 거래대금 붙는 순간, 한 번 6천원 깨는 순간 판단이 바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장중에 계속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챙기고 일하고 그리고 이동하다 보면 정작 주식에서 중요한 순간들은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신 본다는 겁니다. 금호타이어 진짜 한 번 더 위를 시험하는 흐름인지 아니면 상한가 이후 물량 부담으로 바뀌는 흐름인지, 6천원 지키는지 그리고 거래대금 다시 붙는지, 고점 물량을 이겨내는지 그 기준들 제가 계속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홀딩할지 일부 줄일지 기준 그런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추격하실지 아니면 눌림을 기다리실지 그런 기준도 필요하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안내하면 참고하셔서 자, 금호타이어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무료입니다. 금품 요구 같은 거 없고 종목만 남겨주시면 자, 금호타이어의 장중 기준 그리고 6천원 지지 여부나 거래대금 재유입 여부, 추격하면 위험한 자리, 그리고 다시 볼 수 있는 자리들 제가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큰 정보 하나보다 작은 정보 차이들 그런 게 큰 결과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급등주들이 더 그렇습니다. 하루 늦게 아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기준을 이미 숙지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금호타이어는 지금 끝났다고 단정할 종목도 아니고 무조건 따라갈 종목도 아닙니다. 6천원 위에서 돈이 살아나는지 이게 꼭 핵심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 더 위를 시험할 가능성을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6천원을 좀 깨지고 거래대금이 죽으면 저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바로 생각 바로 바꾸고 그것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감정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저한테 기준을 받으셔서 기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보고 따라가시면 주식에서 실수할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